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는 Q&A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간섭하지 말라는 아이, 일상 속 발견할 수 있는 ADHD 증상,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브레인 포그, 장기적인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조언을 하면 나중에 자기 책임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조언을 했는데 나중에 간섭하지 말라거나 그건 내 책임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올 때는 단순히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주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해결책을 곧바로 제시하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질문형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처럼 묻는 방식은 아이가 부모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조언을 줄 때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도 내 책임이야 라는 전제를 항상 깔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후에 일이 잘못됐을 때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도 하나의 해답으로 단정 짓지 말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더라처럼 여러 선택지를 보여주면 아이는 주도권을 느끼면서도 부모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다가도 힘들 때 부모를 찾게 됩니다. 또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가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직접 겪어야 자신의 선택이라는 실감과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부모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율성과 독립심을 유지하면서도 부모의 조언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발견할 수 있는 ADHD의 증상이 궁금합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ADHD 증상은 크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증상은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쉽게 산만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자주 딴 생각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약속이나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놓치고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둘째, 과잉 행동 증상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손발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성인도 경우에 따라 안절부절 못하거나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충동성은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거나 말을 튀어나오게 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먼저 행동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밖에도 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미루거나 있는 일이 잦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개인의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은 주로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손톱을 물어뜯는지 스스로 관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할 때 혹은 집중할 때 손톱을 무의식적으로 물어뜯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면 조금씩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대신 손을 바쁘게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공을 쥐거나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거나 껌을 씹는 것처럼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손톱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고 네일 아트를 하거나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 손톱을 보호하면 손톱을 물어뜯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쓴맛이 나는 손톱용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톱에 바르면 물어뜯을 때마다 쓴맛이 느껴져 자연스럽게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이틀 등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손톱을 물어뜯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점차 기간을 늘려가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톱을 물어뜯을 때 살짝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습관을 줄이고 고칠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변하는 자신을 응원해보세요. 브레인 포그도 ADHD의 증상 중 하나인가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브레인 포그는 ADHD의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생각이 멍해지는 등 뇌가 흐릿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ADHD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집중이 어렵거나 정신이 산만할 때 자주 경험합니다. 이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 생각 정리나 작업 수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에 대처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집중하는 것이 좋으며 포모도로 기법처럼 일정 시간 집중 후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주의가 산만할 때는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브레인 포그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ADHD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험 칠 때 브레인 포그가 심해지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저하시켜 나타나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시험 전에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고 공부를 몰아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해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시험 당일에는 심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머리를 맑게 한 뒤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며 천천히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려운 문제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차례로 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시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브레인 포그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시험 공부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집중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뤄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집중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특히 ADHD가 있거나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일을 작고 구체적인 단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하기처럼 큰 목표는 부담스럽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미루게 되기 쉽거든요. 그 대신 오늘은 30분 동안 이 챕터 13쪽 읽기처럼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우면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작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분만 해보기 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집중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시간 관리 도구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 일정 시간 집중하고 그 뒤에 잠깐 쉬는 포모도로 기법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람이나 일정 앱을 활용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미루는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부나 집중해야 할 일을 할 때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휴대폰 알림을 꺼두거나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딴짓할 만한 물건이나 자극이 있으면 쉽게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게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태도가 꾸준한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오히려 미루는 행동이 심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자기 돌봄도 잊지 마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